살이 급격히 찌면서 부종까지 생겼는데요. 저 경험 저도 있어요. 부종 와가지고 저 알아요, 뭔지. 엄마 요즘 다리도 아프다며. 다리 줘봐, 주물러 줄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딸의 걱정과 달리 부종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병원을 찾은 제나 씨. 피 색깔이 진하면서 얘가 바늘을 혈관에 잘 꼽았는데도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간 수치가 엄청 높네. 상세 불명의 부종, 흉통, 간질환까지 의사도 놀란 그녀의 몸 상태. 이뇨제를 긴급 처방받았습니다. 이 상태면 이거 빨리 붓기라도 빼야 된다. 약이라도 써서 얼른 빼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겁이 확 났어요. 급진살의 공포.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김제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갑작스럽게 쪘단 말이에요. 너무 그리고 이제 그 직업 자체가 이렇게 좀 피지컬을 자랑해야 되는 이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살이 찌다 보니까 우울증, 대인기피증, 사람도 만나기 싫고 식단 조절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되고 체지방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부종까지 와서 다리는 찢어질 것 같은 엄청 따끔따끔한 바늘로 막 누가 찌르는 것 같아.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잠도 못 자고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고. 맞아요. 지난 10년 새 부종 환자는 30% 증가했고 중년 이후 급증.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로 많아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제나 씨처럼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끼는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 우리 양성호 선생이 지금의 몸과 전혀 다른 몸을 가졌던 적이 있다고요? 네, 아예 장난하지 마시고요. 진짜예요, 이거? 선생님이에요? 이게 접니다. 네. 저 때가 94kg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한 74kg 정도 나갑니다. 10kg가 빠진 거네. 선생님 완전히 뱃살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아니요. 왜 저렇게 됐어요, 그때? 그 제나 씨처럼 굉장히 비슷한 이유인데요. 빵, 과자 등 그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 24시간 동안 이거 의국 생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비스켓, 빵,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계속 먹었어요. 먹었는데 또 포만감은 안 오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죠. 두 분이 살찌는 게 결국은 빵이 주범이었군요. 맞습니다. 주범입니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나라 성인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60%나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혈액 상태가 나빠지죠. 결국에는 심내혈관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고 살도 찐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 이어 우리나라 역시 비만을 심각한 질환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급진살을 부르는 3가지 시간이 있다. 알고 계세요? 그거야 못 뻔하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세끼. 그 시간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이 있어요? 네,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요. 네. 언제냐면은 오전 11시 1분, 그리고 오후 3시 14분, 그리고 오후 저녁 9시 31분입니다.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몇 분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상세 시간까지 나와요? 사실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요. 11시 1분 브런치 타임이잖아요. 그리고 오후 3시 14분 디저트 타임이죠. 그리고 마지막 저녁 9시 31분은 야식 타임이에요. 이 3가지 시간이 하루에 3번 식욕이 폭발하는 시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식욕 폭발 시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좀 잘 생각해보면 이 시간이 되게 애매하죠. 이게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식사와 식사 사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식간에. 그렇죠. 이 식간, 이 식사 사이사이에 음식을 더 섭취하게 되면은 최대 750kcal를 더 섭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퇴근하고 주로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요. 그러셨죠. 그럼 이 시간에 살이 2~3배로 쪘다는 거였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네요. 찌는 시간만 골라서 드신 거잖아요. 이렇게 살이 많이 찌는 시간의 특징들이 식사하고 식사 사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단 음식들도 식사 사이사이에 먹으면 더 잘 찝니다. 식후 끝나고
밥을 먹은 다음에 저장 다 끝나고 인슐린 레벨 다 떨어진 상태에서 몸이 정상화됐는데 그 정상화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지 살이 안 찌는데 그때 단계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슐린 스파이크가 한번 빡 발생하게 되고 살이 더 잘 찝니다. 특히 비만은요, 겨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움직이기 싫은 추운 겨울, 비만을 부른다? 일조량이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식욕 억제를 하는 세로토닌이 감소되면서 식욕이 증가할 수 있어서 체중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되죠. 또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식욕은 더 많이 늘어나고 지방은 더 많이 축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비만의 복병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복부 비만 비율이 7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집콕을 하잖아요. 그래서 급격히 그런 생활을 하면서 체중이 확 늘게 되는데요. 포만 중추 같은 곳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날이 추워지면 포만 중추의 자극이 달라져서 더울 때 비해서 먹는 양이 더 증가하는 거죠. 제가 살이 쪘던 시기가 겨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겨울엔 추우니까 상대적으로 더 지방도 더 끌어당기고 고탄수화물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비만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급진살. 이게 더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기 힘든 오늘 여기서만 보실 수 있는 그런 CT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여기 저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 어딘지 혹시 어떤 장기인지 짐작이 가실까요? 저기가 보니까는 좀 꽤 커요, 그죠? 커 보이는데 장. 맞는 말입니다. 맞아? 장인데 그중에서도 위에요. 원래 저렇게 크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보통은 공복 상태로 CT를 찍으시거든요. 위는 원래 작은 크기인데 음식을 먹으면 과식 상태가 되면서 위가 풍선처럼 약 30배까지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위가 다른 장기를 그냥 눌러버리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건 안 보여요. 네, 맞습니다. 장이 눌려가지고 너무 많은 음식들이 그냥 변으로 배출이 안 되고 몸에 다 흡수가 되니까 결국엔 체지방으로 변해서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거나 또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하면은 한 번쯤은 장 건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살이 많이 찌게 되면은 몸속의 세포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 그리고 최종 당화산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독소 있잖아요. 이런 독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장 속의 독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설사나 변비 같은 장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내독소로 부종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장에 과민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은 과민성 장증후군, 위식도 역류 질환, 기능성 소화불량 등의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비만한 사람들은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의 유병률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11.6%에서 24%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복부 내장 지방과 독소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비만이 심했을 때 갑자기 확 쪘을 때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화장실 네. 경비가 심하셨구나. 많이 먹으면 많이 배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쌓이고. 쌓이고 위로 역류하고 가스 차고 그랬는데 한 5일까지도 일주일 정도까지도 변비가 가스가 차다 보니까 약국 가서 장 청소하는 장을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걸로 처방받아서 배출시킨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그것도 뭐 보통 고생 아니죠. 예. 수업하다가 막 가야 돼요. 저도 살쪘을 때 대장에 그런 독소가 쌓여서 그런 건지 설사까지는 아니어도 물변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물변을 자주 보게 됐던 거에 아마도 장에 있는 효소가 무너지면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증상들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만을 개선하려면은 장 기능 개선이 우선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비만의 또 다른 주범은 또 갱년기인데요. 여성이 피할 수 없는 갱년기, 비만을 부른다? 바로 완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줄게 되면은 내장 지방의 축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이 배에 더 빨리 쌓이는 건데요. 그래서 체형이 배불뚝이 몸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은 체내 에너지 소모량도 많이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운동과 식이요법을 철저히 관리하셔서요. 체중 조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